자, 1호님 같은 경우는 3일 뒤에 안드로메다로 가. 똑같이 1.0으로 올렸는데 2호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팅 페이지가 상승했어요. 상호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4호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일 만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G마켓은. 그리고 리스팅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하루 만에 떨어졌고. 근데 이게 상품마다 좀 달라요. 너무 유동적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데이터만 뽑으면 돼요. 자, 결론은 얘기하자면 저번에 한번 알아오기라고 제가 빨간색 표시해서 일단 좀 알아오라고 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할 때 할인 비율 마켓마다 최대 몇 프로, 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 있을까요? 4호님, 1호님. 가격 비교 사이트에 묶여가지고 노출될 때 쿠폰 빼고는 일단 다 정해진 건 없어요. 이메프는 최대 3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보통 한 15% 언저리 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서 비율은 딱히 정해진 건 없는 대신에 이제 판매자가 그 중에 이제 15% 부담하고 마켓이나 나머지 85% 부담하고. 1호님 뭐 알아보셨어요? 쿠팡 이메프 빼고 알아봤는데 네. G마켓은 할인된 금액이 15%, 아, 15%. 옥션은 판매가 금액이 2% 플러스 할인 금액이 15%. 노출 이용료가 2%니까. 풀어서 설명한 네, 거예요. 옵션은 담당자가. 네. 그럼 결국은 15%네요. 지금 1호님 알아보는 네. 거다. 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사은품 적용, 이셀러스 1.0, 2.0 기준 테스트. 요거는 밑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모님이 테스트 하셨죠? 지금 이셀러스로 적용은 되던가요? 이셀러스에 네. 있어서 그걸 했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로 들어가서 그냥 했어요. 결국 2.0 상품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네. 1.0으로도 똑같이 안 똑같이 되더라고요. 적용은 안 네, 되고. 그래서 그냥 또 따로 들어가서 이셀러스 CS 고객 상담 센터 전화해서 네. 세트 설정이 있는데 왜 좀 별도로 들어가서 설정해야 되냐, 이게 아예 연동이 안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일시적인 오류냐, 그거 한번 물어봐봐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 그걸 설정을 해야지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집어 넣을 때 모든 카테고리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일일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요거 정리해서 사모님이 정리해서 전원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요거 알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셀러스 상담실에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네. 물어봤거든요. 판매자 부담 할인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판매한 우리 판매자가 부담해서 할인해주는 부분이고, 네. 비용 즉시 할인 같은 경우는 G마켓 옵션에서 이제 지원 할인을 동의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은 G마켓 옵션에서 할인 때리는 거를 우리가 동의한다. 또 그걸 거기에 알아보시면 수수료 우리가 몇 네, 프로 또 그쵸, 내는 그쵸. 거고. 가격 비교가 되는데 할인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거는 가격 비교 됐을 때 할인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걸 체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셀러스를 쓰다 보면 이셀러스 마켓마다 세트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그냥 가격 비교 동의만 해도 그게 묶어서 맞아요. 동의하는 걸로 인지하는 마켓도 있고요. 지옥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까지 해야 할인 쿠폰이 적용이 들어가서. 저것도 근데 리스팅하고 관련이 있나요? 리스팅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는 로직보다는 그냥 구매력에 따른 차이죠. 싸니까 뭐 가격 비교에 묶이든 뭐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린 판매가에서 더 할인이 돼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서 찍고 들어와서 주문까지 연결될 확률이 높을 뿐인 거지. 저걸 적용했다고 해서 로직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로직에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판매자가 좀 스스로 선택하거나 판매자가 어떤 성과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로직이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저게 로직이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몇 프로로 판매가를 설정할지 모르잖아요. 저희 지금 들어가도 랜덤으로 최대 맥시멈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판매 가격에 수수료 책정되잖아요. 네. 그것보다 낮게. 아, 그렇죠. 일단은 할인율 자체를 금액으로 우리가 재산정해야 되거든요. 판매가 대비해서 12% 측정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그 금액 안에서 또 얘네들이 얼마 설정할지는 모르지만 맥시멈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선에서 또 따로 계속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리게 되면 너무 디테일한 관리라고 효율돼요. 우리가 판매가 돼도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지금이야 주문 건수가 적으니까 한 건, 두 건 다 들여다보고 가격 비교하지만 하루에 막 딱 100건씩만 주문 처리해도 그거 다 못 봅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대신에 내가 중개 수수료가 12%가 아니라 한 17% 정도 잡아야 되겠죠.
낙하게 잡는. 낙낙하게 제가 평균치를 샘플링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샘플링 테스트, 표본 테스트죠. 아, 수수료율을 산정을 한 게 17%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 열 거다라고 하면 17% 설정해서 뭘 해야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랑 각 마켓별로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상품 구성을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출 영역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G5,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스마트 스토어예요. 얘네들한테 내가 5,000개라는 DB를 똑같이 올렸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 이렇게 네이버 쇼핑 안에 내 제품이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서 구성이 똑같으면 싹 다 묶여요. 내 제품이 내 것끼리 묶인다. 전략을 좀 따로 짜는 거예요. 제일 초보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DB 가진 거 없다, 그냥 단순히 기본 상품만 핸들링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처음 일단 얘만 다르게 구성하는 거예요. 스마트. 얘는 어찌됐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 영역에서밖에 지금 매출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영역 일단 묶이든 말든 뭐 여기서 노출되든 말든 이 포인트까지 잡을 수 있는 내가 가공한 거나 이런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스마트 스토어만 A라는 공급처 거 쓰고 얘는 B라는 공급처 거 다 핸들링 해보는 거예요. 내 관리 편하려고 이셀러스에서 다 똑같은 제품 올려놓고 가격 비교 사이트 동의 다 해놓으면 결국 네이버 쇼핑에서 싹 다 묶인다고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도매 사이트 A를 쓰든 B를 쓰든 이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 가공한 DB가 졸라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다고요. 제가 왜 강화하는 방법 A, B, C, D 얘기했잖아요. K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가공을 다 했어. 여기도 올리고 싶고 여기도 올리고 싶어. 스마트 스토어에는 완벽하게 다른 키워드인 이걸로 올리고 G마켓 옥션에는 D로 강화한 거 중첩 안 되게 올리고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이 안에서도 다르게 경쟁이 되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각각 다른 키워드에서 내 제품이 노출이 될 거라고요. 이 전략이 생각났을 때 이걸 그때서 그래서 상품명 강화이 필요하는구나 그때 작업하면 늦다고요. 그래서 왜 제가 1인 창업 얘기했었죠.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실무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업할 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사실 못할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리스팅 떨어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G마켓만 일단 볼게요. G마켓. 1호님은 검색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국은 쪼개주셨는데 키워드는 똑같이 놓고 이제 신규 상품 등록 순으로 필터링해서 검색한 거랑 일반 검색을 한 거랑 이렇게 두 개 쪼개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사실 신규 등록은 우리가 확인하려고 보는 거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소비자들한테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서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냥 키워드 검색해서 그냥 필터링 생각 안 하고 노출되는 거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메인으로만 볼게요. 메인으로만. 테스트한 결과치를 보기는 보세요. 왜냐면 신규 상품 순으로 검색을 하면 노출 로직이랑 상관없이 트래픽이 다른 마켓에 비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대한 비교 기준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11번가에는 쏟아내는 양이 많으니까 나는 이 키워드에 관련된 것들을 11번가에서 안 팔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오히려 오른 느낌이죠 지금.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 느낌이잖아요. 이 제품이 지금 판매가 됐나요? 그렇죠. 그럼 2.0으로 올렸나요? 1.0으로 올렸나요? 이윤. 이셀러스로 이제 상품군을 올리는데 EMS로 설정을 안 하고 G마켓 옵션 각각 선택을 했어. 그게 1.0. 그거 1.0이에요. 자, 1호님 같은 경우는 3일 뒤에 안드로메다로 가고 똑같이 1.0으로 올렸는데 2호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팅 페이지가 상승했어요. 3호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이동이었고요. 4호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일 만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G마켓은. 그리고 리스팅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하루 만에 떨어졌고. 근데 이게 상품마다 좀 달라요. 너무 유동적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데이터만 뽑으면 돼요. 자, 결론은 얘기하자면 사실 이호님 데이터가 꽤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으로 로직을 올리면 옛날에는 신상품 순환이라고 해서 맨날 갈아엎었거든요. 근데 1.0 로직이 살짝 뒤바뀌면서 지금 이호님 분석하신 것처럼 어떤 제품을 올려놓으면 막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쭉 처음 20페이지에 있다가 쭉 올라가서 1페이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1.0, 2.0 혼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로직대로 뭔가 이건 이 방법이더라고 픽스를 해놓고 가려면 나중에 결국 2.0으로 가셔야 돼요. 2.0에서는 확실히 1.0의 옛날과 같이 신상품에 대한 점수가 아직 있어요. 2.0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는 우리가 본 거와 같이 결론을 좀 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이호님의 같은 예외 사항 말고는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든다는
데이터는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5일 이상이 돼버리면 그 하락세가 좀 더 커진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순환 주기를 3일에서 5일 사이로 잡아요. 근데 5일은 절대 넘어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G마켓하고 옥션하고 저번에 올라가는 시간 분석했잖아요. 오래 걸렸나요? 빨리 올라가죠. 네. 그럼 순환 주기를 3일로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 G마켓은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G마켓은 평균 3일 정도 하락 추세고 5일에는 좀 급감하는 형태의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순환 주기는 3일에서 5일, 맥시멈 5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순환을 한다. 이건 2.0으로 등록했을 때 기준입니다. 마켓에 내 상품이 반영되는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G마켓하고 옥션은 굉장히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 주기를 3일로 잡아도 괜찮다. 최종적으로 G마켓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포인트, 스마일 캐시랑 무료 배송이랑 2.0 등록, 요 세 개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적용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G마켓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익숙해졌죠? 그래서 요 과제는 주차별로 이제 2개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주차 과제 할 때는 옥션, 인터파크, 포인트, 조사, 그리고 이셀러스 세트 적용 가능한 포인트 조사. 근데 인터파크를 다들 판매해 보시면 인터파크 반응 없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순환할 때 아예 빼버려요. 인터파크를 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터파크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판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인터파크 망했겠죠. 저 돈이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냥 카테고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카테고리는 무한정이거든요, 사실.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 기준이 계속 흔들리면 일이 계속 많아져요. 항상 기준 자체를 주문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항상 설계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인 창업할 때 그나마 버팁니다. 카테고리별로 이 마켓마다 효용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카테고리를 접근 안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럼 주문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보려면 이 주문 들어온 게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본 DB 자체를 다양하게 기본 상품명으로 여러 카테고리를 일단 세팅해서 팔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 흐름 속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자꾸 설계를 집어넣어서 그 업무 플로우로 만드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까 연관 상품 있죠. 한두 개씩은 테스트 해보세요. 피루커머스는 ESM 2.0 이거 DB 다운 샐러드 팔기 좋게 하라고 옵션을 다 쪼개있거든요. 근데 2200개 제품이지만 우리와 같이 옵션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제품이 한 7000개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왜 묶어놨을까요, 옵션? 2.0도 안 되고 샐러드에 불만도 되게 많을 건데 왜 묶어놨을까요? 옵션을 묶어놓으면요 매출이 높아요. 상품이 2200개밖에 없지만 초보든 잘 파는 판매자든 상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닥을 깔고 판매를 한다고요. 그럼 그 2200개가 다 각 사업자들 샐러드마다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소비자들이 그 썸네일에 있는 제품 사러 왔다가 그 안에 있는 옵션 보고 옵션도 많이 담거든요. 생각보다 구매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옵션을 쪼개서 8000개 이런 식으로 쪼개놨어. 그럼 샐러드 입장에 딱 봤을 때 8000개 올릴 수 없잖아요. 다 다운받아가지고. 선택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8000개 중에서 뭘 팔지? 초보면 최대 등록 상품 개수가 5000개인 데가 많잖아요. 네. 5000개를 올릴 수 있는데 그 5000개가 전부 다 옵션에 있는 제품이라 5000개가 전부 다 단일 상품인 거예요. 매출이 달라요. 구매 습관 때문에. 이 제품을 사러 왔다가 그 옆에 끼우는 케이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개씩 담는 거예요. 근데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선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뭐 비싸냐 안 비싸냐도 아니에요. 딴 데 또 배송비 내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얘 배송비 낼 때 이 안에서 내 필요한 걸 다 담아가지고 받아볼까? 아니면 하지 말까? 이 2개밖에 없어요. 해보십시오. G마켓 많은 말 드릴 일이 많습니다. 셀리어스 우리 지금 상품명 가공할 때 주로 뭘로 하세요? A, B 일광으로 쭉 일단 치고 나가세요? 그냥 B로 쭉 하고 A, C, D, E 이거는 안 익숙해서 그냥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일단 무조건 해보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AB만 AB만? 예. 저는 B하고 E는 그냥 습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E는 웬만하면은 생각하다가 안 되는 거는 그걸로 거의 다 넘어가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그런 데 보면은 효율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C나 D D가 제일 없죠. 아무래도 D가 찾기 힘든데
C가 있으면 C 그거 하고요. 억지로 찾아보려고는 하진 않고 없으면 그냥 B나 E로. A가 저는 의외로 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A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냥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생각 없이 그냥 실. 네, 그냥 해보세요. B로 작업을 하면요. B의 방식으로만 생각이 자꾸 나요. 올려놓고 사실 안 팔리고 팔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G마켓 맥시멈 5일 뜨는데 주문 안 들어왔다고 하면 내리고 다른 제품 올리면 되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밀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너무 깊게 생각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B라는 것들만 급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예 B로만 할래라고 마음속에 나중에 되면 편해질까 봐. 우리의 목소리를 말씀드립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겠지만 저도 사실 잔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저한테도 훌륭한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유튜브로 뭐 감성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셀러스 조금 홍보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셀러를 가르쳐야지 저도 셀러의 감을 익히는 거고 이때 많이 해놓으세요. 어차피 혼자 하면 흐트러지거든. A, B, C, D, E 꼭 하십시오. 사원님 주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아이템 스크랩트로 보면서 그냥 맨날 그래서 막 개수를 많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로 보면서 하면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알수 발견이 있죠. 되니까 그냥 옛날에는 계속 B로만 했었으니까 B로 해놓은 게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3천 B로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 CDE에 집중을 하면 나중에 또 융복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한 곳에 정답을 있다고 생각하고 찍고 달릴 아직 그 시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5가지를 다 적용해보고 해보려고 노력해야 5가지 중에 3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 본인이 연습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저도 사실 피루커머스 할 때 제 독립형 가공에서 잘 팔리고 5대 오픈마켓에 모두 수요가 있었고 괜찮은 것들만 그런 제품들만 사입을 했거든요. 그때 뭐 남들이 이거 좋더라 하는 거 말 믿으면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팔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DB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실패해도 다 내 탓이고 그럼 또 다른 변수를 발견하는 거 셀러 할 때랑 동사이트 할 때랑 이게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구나 또 발견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쪼개고 모으고 테스트하고 추측하고 계속 그 과정의 연속.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